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은 날씨도 엄청 추웠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에 좀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시장은 오늘 좋았죠. 네, 양시장 모두 이제 좋았고 또 이제 반도체 또 2차전지 기업들 뭐 중심으로 좀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확실한 성장 분야죠. 이제 고령화의 어떤 이제 기반한 이 액티브 시니어란 어떤 단어로 표상되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앞으로 이제 고령화층, 그쪽 분야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리포트 한번 같이 체크해보고, 또 한미약품이 또 신선한 도전을 하는데요. 비만 치료제 어떤 영역에서 이제 국내 선두주자이면서 그걸 더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환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다 보면 아주 이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신선해서 한번 좀 체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연말에는 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추세보다는요, 종목별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했고 코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 쪽에 11조, 거의 12조 수준인데요. 꽤나 이제 나왔죠. 네,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작지 않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의 그 두산 로보틱스 오늘 2차전지 좀 움직였기 때문에 2차전지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도 12% 급등하는 모습들. 이제 모처럼 또 전고체 기업 이수 스페셜티 요 기업도 이제 28% 급등하면서 오늘 이수와 20% 2차전지 기업들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도드라진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2.6% 상승하면서 상승의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HBSP 8% 상승, 반도체 기업들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리노옵도 3% 상승, 뭐 동신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 주성, 뭐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뭐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내어줬고, 또 2차전지 뭐 동아기업,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또 LNF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마감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사이버트랙의 이제 모멘텀을 그대로 받는 모습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늘 4% 상승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 상승 종목 수가 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900 종목, 코스피는 500 종목.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1200억, 1300억 각각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그냥 강보합권, 니케이 0.5% 상승, 홍콩이 0.6% 상승, 대만 상해도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하는 뭐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결 계속 하면서 미국의 어떤 금리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고, 오늘 코스피 지수 장기평선 좀 뚫어올리는 돌파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완연하게 이제 연말 12월 달 좀 좋은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거칠 게 없는, 매크로 단어로 거칠 게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이 내려앉고 조정받았던 종목들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 정도, 뭐 시세 분출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 아까 이제 반도체 쪽, 2차전지 종목들, 뭐 바이오 쪽도 이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이오 쪽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모처럼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보로노이라든지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신규 상장주들도 좋았고, 큐로셀은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모멘텀을 위한 또 이제 조정기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비올, 원텍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띄고, 바이오도 뭐
좋은 모습들 띈 종목이 많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흐름들 좋은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을 한번 체크해 보죠. 매일마다 이제 수급의 흐름이 어떤 종목 업종으로 가는지 보는 게 필요한데요. SK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가 나란히 1200억, 600억 순매수하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고요. 금융주 쪽 뭐 배당 수요 이런 것들도 붙는 흐름이에요. 우리 금융지주, 지주사 이제 SK스퀘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7%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권은 확실히 탈출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LNF가 가장 높았고 펩트론, 비올, 루닛, 바이오 쪽, 엠노도 이제 올라오죠. 제우스 반도체 쪽 이제 ISC, 동진 세미캠, 컨택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런 쪽으로 좋은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좀 흘러가고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띄워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넘어가죠.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이제 확실한 성장을 하는 산업이 이제 어떤 시니어 관련된 또 실버 관련된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트렌드 하에서 이제 짤 때는 확실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 산업, 섹터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저는 주요 이제 성장 산업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분석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KB증권 11월 10일자 이제 리포팅인데요. 보다 보니까 한번 좀 주제 삼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눔인사이트라는 또 이제 새로운 또 커뮤니티 관련된 비즈니스를 조만간 사이트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독서클럽도 운영하고 과거에 이제 많은 또 스터디도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바, 이 투자 쪽에서 이제 40대 이상, 5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투자 관련된 모임이긴 하지만 또 일상적인 대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나누면서 느낀 바는 이 노후에 대한 또 은퇴 이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절박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소득을 어떻게 또 채워나갈 것인가의 어떤 문제들, 또 이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목표 나아가고 또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게 뻔하죠. 근데 그런 어떤 대책들은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 또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쪽에서도 아직 크게 이렇게 리딩 컴퍼니라든지 이런 쪽에 흐름이 좀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라는 커뮤니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니즈, 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강연회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내년도 되게 유익하고 건설적인 방향의 그런 사이트까지 여러분에게 아마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된 좋은 또 제가 필진들을 또 지금 모집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퀄리티 높은 또 투자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또 내용들, 또 커뮤니티들을 아마 제공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초고령화 사회 새롭게 생겨나는 것과 대체되는 것, 일단 초고령화 하면 결국은 지금 무인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될 텐데요. 결국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지금 출산율까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뭐 건강 관리,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포인트, 여기서도 지금 뭐 노바렉스, 동아 소시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추천으로 올라왔는데, 또 이제 AI 비롯해서 뭐 무인 관련된 로봇 이런 쪽에 이제 추천 종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보다는요, 내용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출산 기대 여명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올해 한 0.6점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70년 3,766만 명, 지금 5천만 명 넘지 않나요? 그렇죠. 2020년 5,184만 명 대비해서 73%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반면 기대 수명은 2024년 84.5세에서 2070년은 91.2세로 증가하여 고령 인구 비중은 2070년 46.4%, 고령 인구 비중 65세 이상이죠? 네. 22년 대비해서 28.9%포인트 증가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반이 고령 인구예요. 2070년. 이거는 이제 확률이 아니라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게 결국 이제 시니어 관련된 수요 부분일 텐니다. 결국 이제 인구의 절반이 이제 고령층이고 뭐 한 50대로 이제 넓히면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니어 케어 산업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의 프리미엄 소비에 주목을 한다. 액티브 시니어 이제 50대 이상 50대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어떤 층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단어죠.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의 이제 프리미엄 소비에 주목한다. 프리미엄 소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난티를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령자들은 노후 생활에서 건강한 몸, 마음 관리 등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급증에도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는 부분이다. 예, 시니어 분들께서 이렇게 건설적이고 유익하고 노후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에서 관련 시장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주된 서비스 공급자였기 때문이다. 수요 확대에 따라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쪽으로 좀 진입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또 급속도로 또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좀 민간과 같이 좀 하려는 것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일본의 시니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가치 지향, 탈시니어, 야, 난 시니어 아니야. 예, 더 이제 뭐랄까요, 이제 더 이제 그 젊어지는 건강 지향, 또 편리 지향,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긍정적으로 여있는 시니어 소비자들은 프리미엄의 우선순위를 두며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눈에 띈다. 국내에서도 자산과 소비 여력을 보유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 인구 세대에 진입하면서 건강 관련 프리미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되는 건 무엇이냐? 인구 감소를 이 스마트 팩토리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무인화 로봇. 인구 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취업자 중 고령 인구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4.8%로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권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는 그게 굉장히 커질 부분이죠. 특히 전기전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다수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 탑티어 제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장을 글로벌적으로 유럽, 이제 미국 이런 데 지으니까 그런 데까지 확장돼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에 따라서 AI, 빅데이터, 로봇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가 관련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양적 보급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일제는 질적 고도화로 흐름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관련된 종목 대교, 케어링, 프리미엄 소비 관련 관심 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위하는 동아소시홀딩스, 노바릭스,
무인 자동화 시스템 관련 종목으로는 딥노이드, 코인테크, 노보티즈, 에브리봇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수치 한번 들어가 보죠.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출생 수, 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흐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 자연 감소하겠죠, 인구가. 2020년 4만 명에서 자연 감소 규모가 2040년 24만 명, 2070년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에는 와, 이거 반토막 이상이네요. 1,737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 가능 인구를 지금 15세부터 이제 64세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엄청 줄어드네요. 예, 활발한 게 이제 25세부터 49세잖아요. 예, 이게 지금 뚝뚝뚝 이래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큰 변화를 야기할 겁니다. 이제 어떤 분야는 이제 굉장히 침체하고 이제 뭐 정말 어려워지는 거고, 어떤 분야는 이걸 기반해서 되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관련된 수요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고령화 사회,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는 시장은 어디인가? KB증권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시니어 케어 산업, 액티브 시니어의 프리미엄 소비에 주목을 한다.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하고 기내 여명이 늘어나면서 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예, 고령자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요양 보호 서비스, 이쪽에서 이제 기업형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자료 좀 찾아보니까 그런 기업이 또 시니어 연구소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시점이 좀 되는 것 같고,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의 34%가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사회의 역할이라고 답하는 등 시니어 케어 산업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요. 이게 문제예요. 네,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걸 보았는데,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관련 시장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이제 높다는 거는 노인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부문을 이제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안점을 둬서 정책을 아마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 하더라도 뭐 개인 사업자, 개인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기업형으로 아마 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업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쪽으로 접근할 거라 봅니다. 시니어 케어 시장에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도 하다. 관련 예산의 규모가 뒷받침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시니어 케어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자료 찾다가 저도 이제 좀 놀란 부분인데, 한국의 노인복지는 91개국 조사 중에서 67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소득 부분에서 이제 빈곤율 높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91개국 조사인데요. 90이에요, 92.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100세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 일본의 노후 파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필요하겠구나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이제 65세 전후 나이에서 퇴직하고 저축 모아서 평균적으로 이제 뭐 한 2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노인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주택개조공사에 뭐 300만 원 지출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이 떨어지죠. 또 이제 의료비가 늘어나잖아요. 의료비.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이제 갉아먹게 되고, 결국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제 연금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 자체는 이제 바닥이 나버리는 수준이 이때 전개되고 적자를 기록하고,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이런 관점으로 들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제 관점이 달리 이제 되는 거죠. 베이비 부머가 노령 인구에 진입하면서 시간과 경제력을 보유한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피트니스, 성형외과, 피부과, 피부관리식, 예, 이런 쪽으로 이제 탈시니어죠. 탈시니어. 뭔가 이제 그 젊어지기 위한, 건강해지기 위한, 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활력 있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니즈에 부합되는 이런 미용, 관리, 이제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액이 타 세대와 비교시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의 시간 경제력 갖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이런 비즈니스는 성장해 나갈 걸로 볼 수 있죠. 국내 역시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거나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점을 맞은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비 여력을 보유한 노인들은 건강, 여가, 이거를 이 키워드로 우리가 또 어떤 기회들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건강, 여가, 프리미엄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대적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거, 이렇게 좀 보여지시죠? 그래서 피트니스, 병원, 뭐 미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소비가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9대 분야 중요도에서 건강한 몸, 마음 관리.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피트니스 쪽이 있잖아요. 이게 매출 늘어나는 거. 이 마음 관리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기업들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비전 프로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래서 심리 뭐 이런 치료라든지, 심신 안정이라든지, 이제 뭐 수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라든지, 마음 관리 이런 영역으로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비즈니스의 기회. 우리 이제 또 마인드 카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마인드 카페. 그 양재진 이런 또 유명 또 심리 그 정신과 의사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사세가 커지고 이제 각광을 받는 거는 이 부분의 중요도가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거는 뭐 노인뿐이 아닐 텐데요. 어쨌든 노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좀 더 성장하는 국면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려서 치료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이제 대비하는 것들이죠. 대비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식품들, 건강식품들이 뭔가 좀 프리미엄적인 어떤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 시니어 소비자 분석을 보니까 가치 지향형이다, 뭐 가성비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 있는 시니어 소비자들은 외제차 럭셔리 여행 등 가격보다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제 이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서비스나 이제 상품들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탈시니어, 최신 트렌드 뒤처지지 않고 젊어 보이기를 희망한다. 동안을 위해서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이제 어떤 활동들, 뭐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제가 이제 모색하고 있는 또 커뮤니티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탈시니어라는 어떤 이 소비자 분석하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는가.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 이제 로봇 한 대씩 두는, 이제 인간형 로봇 한 대씩 두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 이제 뭐랄까 주장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되게 싸게 만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삼성전자가 향후에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인간형 로봇.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봇의 산업은 앞으로 저의 10년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에 기반해서 이제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KB증권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왜 이 시니어 관련된 수혜주냐? 이거 이제 보면 되겠죠? 대교는 대교 라이프를 론칭하면서 시니어 케어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현재는 데이 케어 센터를 직영과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다. 대교는 오랫동안 레퍼런스를 쌓아온 교육기업이죠. 예, 뭐 눈높이 뭐 이런 거잖아요. 고령자 대상 인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강점을 활용 중이다. 케어링, 이게 비상장이라서 요거는 이제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에 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주도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곳에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향후 실버주택 등 시니어 케어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이거 이미 작년도 기업 밸류를 1000억 수준으로 받았네요.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케어링. 예. 이제 그 프리미엄이죠. 예, 오쏘몰. 예, 그러니까 이제 동아소시홀딩스는 오쏘몰. 이거 안 먹어본 분들이 잘 없죠. 주변에도 보면 웬만큼 드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50대 이상은 2명 중 1명이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뭐 혈행 개선, 항산화, 뭐 갱년기, 여성 건강 등 노화와 관련 있는 기능 원료들의 수요도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의 주요자회사 동아제약은 독일산 비타민제, 요거 굉장히 뭐 직구도 하고 막 그렇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 단일 매출액이 908억입니다. 908억.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노바렉스는 이제 ODM 업체죠. 건강기능식품. 그래서 이 기업도 이 시니어 산업의 성장의 수혜주로 이렇게 좀 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또 많은 기업들을 제가 또 찾아내는데 또 노력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로봇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무인 로봇. 결국 이제 인구 변화로 취업자 수 감소하고 취업자 중에 고령 인구 비중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기동력 떨어지고 이렇게 로봇보다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로봇에 대한 어떤 수요, 무인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뭐 이 무인으로 이제 주문하고 또 로봇이 서빙하고 뭐 식당에서도 이제 로봇 팔들이 커피나 이제 치킨을 뭐 이렇게 하고 요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굉장히 거대해지는 어떤 하나의 산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보면서 관련된 기업과 또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들, 관점들을 가질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도 이제 고령화의 어떤 흐름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그 고령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급속도 이건 아닌데, 이제 뭐 인건비도 증가하고 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좀 무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그 거대한 시장으로 좀 우리가 판단하면서 글로벌적인 어떤 무인화 또 로봇 관련된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만 국한된 방향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뭐 자꾸 여의도 강연 때 제가 절반 정도의 종목을 이제 이 선정한 것들은 해외 기업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해외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제가 10년을 투자한 데 있어서는 해외 미국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국내 비중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외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찾고 있고 리서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한국도 정책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디지털 전환되고 또 무인화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꼽고 있는 종목들 한번 논리를 보면요. 딥노이드는 이제 의료진단 AI 비롯해서 딥러닝 기반의 비전 검사 솔루션 및 엑스레이 영상 판독,
그리고 산업용 AI 산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계속 커가고 있고, 최근에 뭐 루닛 뭐 대장주로 이제 올라서서 흐름을 내고 있죠. 로보티즈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감속기 비롯한 액추에이터, 실내외 자율주행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 국내외 다수의 호텔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예, 이름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집개미 공급을 통해서 내년도 약 800여 대 제품 출하가 전망이 된다. 코인테크,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제 대표 기업이죠. 2차전지 토탈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글로벌 2차전지 제조업체 턴키 베이스로 공급 중이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글로벌 2차전지 셀 업체 캐파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9월 10월에 총 1,400억 상당 공급 계약 맺었고, 앞으로도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잔고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내년도 실적 성장폭도 상당히 가팔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수혜주로 여기 KB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좀 체크드리면요. 그 베이비 부머 10명 중 7명 은퇴 후에도 이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면접 조사를 했어요. 경제 활동에 대한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근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아까 무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잠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층도 지금 취업이 굉장히 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이제 고령화층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이쪽 관련된 뭔가 좀 이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들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문적인 해당 속해 있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장하는 게 굉장히 좀 낭비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필요로 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또 젊은 층에게는 또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제 또 얻을 수 있고, 예, 지식, 지혜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어떤 구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이제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액티브 시니어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20, 30대에게도 굉장히 이 열정은 있지만 또 지혜, 지식, 또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잖아요. 예, 이제 고령층에 비해서는 이런 분들이 또 원활하게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소통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사회가 밝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뭔가 좀 해답들을, 솔루션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적, 심리적 고립 이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활동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공간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제가 그 비만 관련된 이제 분석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죠. 그 대표 이제 수혜 종목들은 이제 한미약품으로 압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동아 에스티라는 기업을 발굴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미약품 기사 하나 볼게요. 한미약품이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비만약과 최상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경대성 한미약품 디지털팜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 영역에서 신약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패키지로 내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두 치료제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임상에 성공할 경우 한미약품이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약품이 현재 시장에서 협력할 스타트업을 물색 중이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뭐 복용하는 약만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계속 이제 살이 빠졌는데 그걸 유지한다든지 이제 더 건강한 상태로 이제 나갈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좀 융복합인 어떤 모델로 개발해서 패키지로 처방하겠다. 아주 적절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손잡고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과거에 이제 토요 강좌 시간에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이거 이제 2030년 22조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유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만 치료제 미충족 수요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제공하는 식단, 또 이제 운동 이런 관리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예, 딱 이제 맞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과 디지털 치료제를 출시하는 시기가 비슷한 만큼 그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 한국형 비만 치료제 에페레나타이드는 지난달 비만 치료 목적으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아 2027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죠. 3에서 5년에 불과하고 임상 비용도 100억에서 이제 한 200억 정도에 불과한 만큼 한미약품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제 논의들, 또 이제 뭐 인수도 할 수도 있겠죠. 협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KT와 함께 이 디지털 치료제, 또 전자약 전문 기업 디지털 팜에 합작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지금 상장 기업 내에서는 이제 리메드라는 기업이 있죠. 전자약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대한 포인트도 좀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은 이제 비만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이사는 이제 디지털 팜에 있는 아이템과 너무 똑같은 것만 아니면 한미약품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미약품이 진행한다. 되게 좀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액티브 시니어, 또 확실한 성장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분야를 계속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가장 확실한 거 헬스케어랑요, 로봇이죠. 예, 뭐 거칠 게 없는 10년의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이 고령화는 어떤 확실한 어떤 메가 트렌드 하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방향의 기업들이 계속 비즈니스가 나올 그런 분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투자할 종목들을 찾는 그런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뭐랄까 좀 미래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